여러분, 직원 한 명이 퇴사하면서 가져간 정보 하나 때문에 수십억 원이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처음엔 설마 우리 회사에 그런 일이 생길까 싶겠지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퇴사 전날 고객 리스트를 몽땅 다운로드해서 본인 이메일로 전송한 뒤 2달 후에 경쟁사에 이직해서 똑같은 제품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디자이너는 회사에서 만든 주요 시안과 브랜드 매뉴얼을 외장 하드에 담아서 퇴사한 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유사한 디자인을 타 브랜드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개발자는 회사 내부 코드 저장소에 소스 코드를 몰래 복제해서 오픈소스 형태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기능의 앱을 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스타트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바로 직원 퇴사 후 핵심 정보 유출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쟁력이란 단지 기술력이나 자금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경쟁력은 바로 우리만 알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에 있습니다. 우리 팀만이 가진 거래처, 인맥, 서비스 기획 단계의 테스트 자료, 고생하면서 만든 마케팅 전략 문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외부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시간, 노력, 투자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규와 계약, 이 두 가지가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먼저 인력 채용 단계에서의 계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은 직원이 입사할 때 반드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서 체결해야 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 NDA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서류에는 비밀 정보가 무엇인지, 보호해야 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퇴사 후 2년간 비밀 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가능, 회사의 기술 자료, 고객 정보, 이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 또는 경쟁사에 재취업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한 보상금을 명시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한 30에서 50% 수준의 보상금을 함께 명시함으로써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만 잘 체결해도 퇴사 후 법적 분쟁의 절반은 이미 방지한 것입니다. 그럼 계약만 잘하면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 계약 시 계약만 잘했다고 해서 기업이 가진 정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계약만으로는 조직 전체의 정보 유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조직이 세분화될수록 누가 어떤 정보를 다루는지, 또 그 정보를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를 일일이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전사 차원의 통합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규입니다. 사규는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를 회사 차원에서 명문화한 규정으로 조직 전체의 일관된 정보 보호와 업무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먼저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회사 내부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와 인원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징계 및 손해배상 절차도 함께 명시합니다. 다음으로 정보 보안 규정에서는 시스템 보안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계정과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퇴사 시에는 어떤 절차로 접근 권한을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2단계 인증이나 로그 기록의 모니터링과 같은 보안 기술의 도입 및 운영 기준도 포함합니다. 또한 자산관리 규정을 통해서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 모바일 기기, 외장 저장 장치 등 주요 자산의 대여 및 반납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퇴사 시에는 장비 회수와 계정 정리를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업 금지 및
불공정 경쟁 금지 조항에서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유사 서비스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경쟁행위의 정의, 위반 시 적용할 위약금, 법적 대응 절차, 기존 고객에 대한 접촉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 조치도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서류를 넘어서 조직 전체의 정보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기준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전사적 보호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사규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알리는 문서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사규를 통해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서 간 혼선이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야 할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실무 효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업무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이나 자산 무단 반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규에 근거해서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 수준이 아니라 사규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이나 징계 등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투자 유치나 제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나 외부 파트너는 기업의 보안 체계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때 사규로 구성된 정보보호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투자 유치에 있어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실사 또는 감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사규는 매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사규에 기반한 내부 관리 체계와 문서화된 절차가 있다면 실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고 기관으로부터의 신뢰 또한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기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막을 수 없지만 억지력은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규나 계약이 있어도 어차피 빼돌릴 사람은 빼돌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규 한 장, 계약서 하나로 모든 행동을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심리적인 억지력입니다. 퇴사 후에 이 정보 쓰다 걸리면 손해배상 소송 당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만으로도 상당수의 위반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문서화된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데요. 법원은 규정이나 계약이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 여러분, 지금 준비하면 보험이고 나중에 하게 되면 복구 비용이 됩니다. 오늘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 단계에서 계약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 회사에 사규는 존재하는지, 사규는 현행화되어 있는지, 퇴사자 체크리스트는 운영 중인지, 전사 보안 교육은 하고 있는지. 정보 유출은 준비 안 된 순간을 노립니다. 작은 대비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는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